도저히 못 참겠다. 추워서 못 참겠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뜨끈하게 지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추운 건 정말 싫고 난방비 폭탄은 더 무섭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난방비 걱정은 이제 그만. 똑똑하고 경제적인 보일러 사용법부터 새는 열을 꽉 잡는 단열 방법까지 우리 집 난방비 확 줄여줄 고수의 비법. 비용은 절반, 효과는 2배로 난방비 다이어트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이 한겨울에도 난방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비법을 갖고 계신 고수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난방비 다이어트의 고수 맞습니다. 간단하고 저렴한 난방비 다이어트에 도전한다. 윤성아 고수. 고수님의 집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 그런데 뭐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평범해 보이는 고수의 집. 난방비 절약 비법이 궁금한데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하다뇨. 뭐야? 이게 다 뭐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에? 난방비가 한 달에 3만 원이요? 이게 말이나 돼요? 어디 한 달 동안 여행 갔다 오셨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사는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에이, 그렇게 쓸데없는데도 돈을 쓰고 있어요? 고수의 첫 번째 비법이 숨어 있다는 작은 방. 아니, 이게 뭐죠? 커튼을요, 창문에 다셔야지 이렇게 벽에 걸어 두시면 어떡해요? 이유가 있겠죠. 커튼을 벽에다 다시면 보온에 훨씬 도움이 돼요. 벽 같은 경우에, 외벽일 경우에는요, 이 벽으로 열 손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안에 있는 공기하고 바깥에 있는 공기를 좀 떨어뜨려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커튼이에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는 비닐 아닌가요? 네, 요새 김장 많이 하시잖아요. 김장 비닐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김장 비닐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요? 네, 이 김장 비닐로 커튼을 만들 수 있어요. 김장 봉투로 커튼을 만든다? 보통 이런 창문 하나에 10,000원, 많이 들여서 15,000원 정도면 정말 사계절을 예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특히나 겨울철에 난방비를 줄이는 단돈 10,000원으로 이런 방법이 있네요. 먼저 김장 봉투 끝을 가위로 잘라 넓게 펼친 후 폭이 10cm 정도가 될 때까지 여러 번 접고요. 더 접을까요? 여기다가 X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칼로 구멍을 내주시는 거예요. 접은 상태에서 한 번에 칼집을 내면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립니다. 쉽죠? 여기에 커튼봉을 끼울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봉을 끼우실 건데요. 번갈아 가면서 한 번 앞에서 한 번 뒤에서.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커튼을 한번 펼쳐볼까요? 펼쳐보시면 야, 네, 괜찮죠? 정말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네. 비닐 커튼이 만들어지네요. 네, 저희가 욕실 커튼도 사려고 하면 상당히 비싸잖아요. 집에서 예쁜 비닐을 사다가 이렇게 만드시면 이게 욕실 커튼도 되는 거예요. 예. 찬바람을 막아줄 비닐 커튼 완성! 이번에는 비닐 커튼 위에 덧댈 천 커튼을 만들어 볼까요? 커튼의 소재는 면이나 광목처럼 두껍지 않아도 촘촘하게 짜여있는 소재가 좋습니다. 커튼 봉에 끼울 부분에 이렇게 시접을 만들어줘야 돼요. 봉이 지나가는 자리. 천의 윗단을 커튼봉의 두께보다 조금 더 크게 접고 다리미로 눌러준 후 다금질을 합니다. 재봉틀이 없다면 바느질을 하시면 되겠죠? 커튼에다가 봉을 쭉 끼워보세요. 자, 이렇게 커튼에다가 봉을 끼우시면 예, 주름이 되게 자연스럽게 잡혀서 네네. 예,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름을 원하시는 주부님들은 이런 식으로 완성된 방풍 커튼 벽에 걸어볼까요?
김장 봉투로 한 번, 커튼 천으로 또 한 번,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은 막고 집안의 온기는 지켜주고, 과연 결과는? 커튼 하나 달았을 뿐인데 실내 온도가 3도나 올랐네요. 김장 봉투야 고맙다. 환기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의 창문은 아예 막는 것도 방법. 방풍 필름과 문풍지를 준비하시고요.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는 베란다 창문 막고 단열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창문 틈에 손을 대보시면 이 틈에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에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이런 문풍지를 붙이신 다음에 필름을 덮으시면 훨씬 더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세요. 문풍지의 테이프 부분을 벗긴 다음 창문 틀 틈새부터 꼼꼼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문풍지에도 종류가 있다네요. 문풍지를 사용하실 때는 실 내용과 실 외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보통 마트에 가시면 실 내용이 훨씬 저렴하셔서 실 내용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실 외용은 이렇게 보시면 밀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근데 실 내용은 이거보다 밀도가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외벽이라든지 베란다 바깥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도가 높은 제품을 쓰지 않으시면 효과가 없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실 외용인지 실 내용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제 창틀 안쪽에 방풍 필름을 붙이는데요. 내 모서리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테이프가 단단히 고정되도록 15분 정도 기다립니다. 비닐을 붙일 때는 위에서 아래로, 위쪽부터 고정시킨 후 양쪽에서 비닐을 바짝 당기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잘 붙고요. 남은 부분은 가위로 깔끔하게 자르면 끝! 찬바람 쌩쌩 들어오는 창문이 고민이라면 일단 막으세요.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방풍 필름 하나면 실내 온도 3도 상승! 새는 열을 잡으면 난방비도 잡힙니다. 저도 한 가지 비법이 있거든요. 진짜요? 바로요, 뿅뿅뿅뿅. 일명 에어캡.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붙이기만 하고 끝이거든요. 더 좋은 방법들이 없을까요? 사실 이 에어캡의 문제점이 단열은 잘 되는데 잘 떨어져요. 이 에어캡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겨울철 인기 단열재 일명 뾱뾱이. 뾱뾱이 기능을 2배로 올리는 고수의 비법은 바로 한지. 먼저 마른 수건으로 창문을 깨끗하게 닦고 분무기를 이용해 창문 전체에 물을 뿌립니다. 이때 바로 에어캡을 붙이지 않고 한지부터 붙이는데요. 이렇게 물이 뿌리신 곳에 이 한지를 붙이시면 접착력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한지를 먼저 붙여주겠어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물기만 있으면 한지가 찰싹 붙는데요. 그 위에 물을 다시 뿌리고 에어캡을 붙이면 됩니다. 붙이고 뿌리고 헷갈리신다고요? 물 뿌리고 한지 먼저, 다시 물 뿌리고 에어캡을 붙이면 끝! 고수만의 비법, 한지를 함께 사용하면 에어캡의 접착력을 높이고 결로도 방지할 수 있다네요.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끝난 건가요? 아니죠. 저희가 집안의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만 돼도 난방 온도가 훨씬 빨리 올라갈 수 있대요. 정말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집에서 보통 가습기 많이 쓰시잖아요. 네. 가습기나 빨래를 널어서 집안의 습도를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죠. 근데 요즘 가습기에 주부님들이 예민해서 물을 떠놓거나 빨래를 널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가습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할 거예요. 역시 우리 고수님이셔.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 응? 뭘 또 이렇게 꺼내세요? 요거는 그냥 나무 토막들이잖아요. 이게요. 요즘 엄마들이 좋아하는 편백나무 베개 속이에요. 액자와 양면 테이프, 분무기, 편백나무 칩을 준비하는데요. 편백나무 칩으로 가습기를 만든다? 궁금하시죠? 제가 또 액자를 준비했는데요. 이 액자는
마트 같은 데 가시면 몇천 원이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집에서 쓰시던 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지금 저희가 양면 테이프가 있잖아요. 네. 이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간격에 맞게 잘라서 붙일 거예요. 이 베개 속을 이렇게 액자에다가 하나씩 붙여보겠어요. 예. 자, 애기 이니셜대로 또 붙이셔도 되고 거기 그 부분에다 색을 칠하셔도 되고. 액자를 가습기로 활용하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다 붙이신 다음에 이 편백나무에다가 저희가 물을 뿌릴 거예요. 물을 왜 뿌리나요? 가습기 효과가 있지만 편백나무는 특성상 이 물이 날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요. 물을 너무 많이 뿌리면 편백나무 칩이 썩을 수 있으니 겉이 촉촉해질 정도로만 뿌리세요. 가습 효과는 물론이고 특유의 은은한 향기까지 저렴하면서도 초간단 천연 가습기 완성! 이렇게 베개 옆에 두면은 굉장히 편안해지고 자연적으로 건강도 챙기고 네. 가습 효과까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더 쉽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서는 넓은 그릇에 편백나무 칩을 담아 수시로 물을 뿌리며 사용하고 주머니에 넣어 방향제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편백나무 칩을 조그만 주머니에 넣어 아이들 침대 옆이나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 물을 싹싹 뿌리면 건조함은 사라지고 기분 좋은 향기까지 일석이조겠죠? 장원 씨,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네, 갑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것 좀 받으세요. 무거워. 아니, 이게 또 뭐예요? 아, 이거요? 네. 텐트예요. 텐트요? 바닥은 뜨끈한데 코끝은 시큰하게 시린 경험 해보셨죠? 실내용 난방 텐트는 외풍이 심하거나 천장이 높아 공기가 차가운 가정에서 사용하면 좋은데요. 전기장판 같은 보조 난방기구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 만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닫고 자면은 이 텐트 안에서 공기순환이 잘 안 되고 건조해지면 또 안 되잖아요. 에휴,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아까. 이걸 가지고 네. 안에 두면은 그럼요. 가습 효과도 있고 빨리 전에 이런 거에서 잠들고 싶어요. 우리 주부님들이 난방비를 줄이는 법은 알아도 이 보일러 사용법이나 관리법을 잘 모르세요. 이 고민을 덜어줄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예, 궁금한 게 안녕하세요. 많으시죠? 궁금한 거 너무너무 많죠. 우선은요, 이 보일러 사용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보일러를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예. 개별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보일러 배관 단열이 중요한데요. 특히 난방수가 지나는 배관 부분을 잘 관리해야 열 손실을 막고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리는 비교적 잘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일러에서 열을 만들어서 내가 쓰는 공간으로 열을 보내주는데 이런 데가 지금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게 굉장히 손으로 만지기도 뜨거울 정도인데 여기서 열이 손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쓰기도 전에 이 공간에서 먼저 열을 쓰는 거죠. 예, 효율이 떨어지고 난방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안 입는 옷이나 담요로 보일러 배관을 덮어주세요. 만약 보일러가 실외에 있다면 보일러 전체를 덮어 단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안 쓰는 방이나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곳에 밸브를 잠가 놓으면 예. 난방비에 좀 도움이 되나요?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요게 이제 요게 분배기고요. 네.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물을 각 방으로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안 쓰는 방은 요 밸브를 돌려서 예. 그 방은 열이 안 가서 난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면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죠. 제 친구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밸브를 잘 잠그고 열 차단도 했는데 네. 난방비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네.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아파트에 계량기가 있거든요. 그게 열량계가 설치되어 있느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서로 난방비를 부과할 때 기준이 다릅니다. 열량계는 사용한 열의 양으로 난방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량기의 단위가 메가와트 또는 킬로와트로 되어 있고요. 유량계는 사용한 물의 양으로 난방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량기의 단위가 세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유량계의 경우 분배기의 밸브를 잠가도 난방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밸브 5개 중 4개를 잠가도 물의 양이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단위가 세제곱미터인 걸 보니 유량계네요. 4개의 밸브를 모두 열었을 때 흐르는 물의 양은 시간당 0.358 세제곱미터. 밸브 2개를 완전히 잠가봤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의 양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밸브를 2개 잠갔는데 왜 물은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쓰는 거는 물에 포함되어 있는 열인데 단지 물의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개도 반 정도 잠가볼까요? 흐르는 물의 양이 확 줄어듭니다. 즉, 안 쓰는 방에 밸브만 잠그면 나머지 배관으로 난방수가 몰려 압력만 높아집니다. 난방비를 줄이려면 나머지 밸브도 절반 정도 잠그고 사용하세요. 교수님, 올겨울 똑똑하고 알뜰하게 난방비를 다이어트하는 방법들을 배워봤는데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감동이었어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 주부라면 누구나 다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난방비 절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